한번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그래서 더 감정이 실렸나 봅니다. 네. 그동안 이상화 선수가 달려온 길을 쭉 보면은 워낙에 메달들이 많아서 뭐 하나만 이렇게 딱 바로 생각난다거나 꼽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렇습니다. 뭐 당장의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이제 기억이 나고요. 이상화 선수가 참 많은 일들을 해냈었죠. 뭐 2010년 밴쿠버 대회 때와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때 또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500m 2연패를 달성을 했었고요. 또 평창 은메달까지 이 동계올림픽 3회 연속 메달을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따냈던 그런 기록을 냈고 또 이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 세계 기록 이 36초 36을 5년 넘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. 세계 무대에서 워낙 좋은 성적을 많이 냈다 보니까 당연하게 이 빙속 여제라는 별명이 어울리게 느껴집니다. 이 기록의 숫자도 재밌네요. 3636. 그러다 네. 보니까 기억에도 더 남고 굉장히 그 기억하기 쉬운 숫자여서 제가 빨리 이거를 또 기사를 쓸 때 이게 순식간에 후다닥 썼던 그런 기억도 많이 납니다. 이상화 선수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김재한 기자를 위해서도 그렇고 안 깨지면 좋겠네요. 이 기록이. 그렇습니다. 3636. 네. 근데 김재한 기자도 이상화 선수랑 인연이 많았다면서요? 네, 제가 2013년부터 빙상 담당을 이제 작년 평창 올림픽까지 했었는데 운 좋게 제가 소치 동계올림픽 준비할 때부터 이 평창 올림픽 성화봉송할 때까지 나름대로 단독 인터뷰를 5번이나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 선수 이상화는 물론이고 또 인간 이상화에 대해서도 알게 되다 보니까 좀 그렇다 보니까 제가 아까 나레이션을 하면서도 좀 그런 감정이 좀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좀 기분이 많이 좀 남다르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. 자, 더 다양한 이야기를 오늘 들어볼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. 이상화 선수는 어떻게 스케이트를 시작했나요? 일단 이상화 선수가 처음 스케이트화를 신었던 게 초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. 예, 친오빠 이상준 씨를 따라서 스케이트장을 갔던 게 이제 계기가 됐다고 하고요. 본격적으로 선수로 뛰게 됐던 거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그때부터 굉장히 승부욕이 남달랐다고 합니다. 한 번은 이 4학년 때 대회에 나갔는데 2등을 했잖아요. 네네. 2등을 하면 보통 이 시상대에 올라가는데 그때 시상대에 나오지 않고 화장실에 가서 눈물을 흘린 그런 일화가 있었더라고요. 워낙에 본인이 이제 억울하게 졌다. 뭐 이제 그런 마음 때문이었을 것 같은데 중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넉넉하지 않은 그런 가정 형편 때문에 이걸 또 알고 굉장히 이를 악물고 이 선수 생활을 했다고 했고요. 뭐 경기 도중에 그러면서 치료받았던 이 부위에 이 실밥이 터졌던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레이스를 펼쳐서 우승을 많이 했던 그럼으로써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이 국가대표에 뽑히면서 한국 빙상의 기대주로 우뚝 섰던 그런 일화들이 있습니다. 자, 고등학생 때 이렇게 국가대표가 돼서 국가대표 생활은 얼마나 한 건가요? 상당히 길었던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2004년부터 해서 작년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때니까 한 14년 정도 이제 했는데요. 14년 동안에 세계 탑5, 탑3를 거의 놓치지 않았으니까 이런 사례는 역대 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는 사실 보기가 힘듭니다. 본인 스스로도 이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라 이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었다. 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 오랫동안 이 태극마크를 단 만큼 정말 노력도 많이 했던 이상화 선수였습니다. 포부도 멋지고 정말 그야말로 빙속 여제라는 타이틀이 잘 어울리는 선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네. 이상화 선수가 여태까지 다양한 기록을 냈을 텐데 아까 3636도 그렇고 네. 김지한 기자가 그중에서 꼽는 최고의 장면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장에서 봤던 이제 취재를 했던 것 중에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때 2연패 했을 때 그 장면이 지금도 제가 한 번씩 영상을 돌려볼 정도로 굉장히 소름이 돋던 그런 장면이었는데요. 그때 이 러시아에서 열렸잖아요. 그래서 러시아의 경쟁자 선수가 있었는데 이 러시아 관중들의 함성 야유가 정말 엄청났었습니다. 그런 과정에서 중압감도 참 어마어마했을 텐데 그때 이 2차 레이스에서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 땄거든요. 지금도 제가 지금 설명을 하면서도 지금 소름이 참 돋는데 한번 이 청취자분들께서도 이 영상을 검색해 보시면은 진짜 이 빙속 여제 이상화 선수가 이런 선수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던 그랬던 장면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. 그때 기억이 저는 좀 굉장히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.
역시 그리고 이상화 선수 올림픽 얘기 방금 해주셨지만 네. 올림픽에서 어마어마한 성적을 거뒀던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뭐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대로 3회 연속 이 올림픽 메달을 딴 것, 이것은 아시아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고요. 또 500m 2연패 이것도 아시아 최초였습니다. 어쨌든 대부분의 기록을 또 최초, 최고 이런 기록들을 많이 냈기 때문에 또 그런 어떤 기록들을 올림픽에서 냈기 때문에 또 이상화 선수가 지금의 어떤 빙속 여제라는 그런 수식어를 달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금메달만큼이나 값졌던 우리 또 작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이 있었잖아요. 네. 그리고 일본 고다이라 나오와의 우정도 화제가 또 됐습니다. 그렇습니다. 당시에 이 이상화 선수와 일본의 고다이라 나오 선수 이 한일전에 또 그런 어떤 성격이 있었기 네. 때문에 대회 전부터 참 많은 화제를 이제 모았었죠. 그렇지만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선수들끼리 서로 이렇게 포옹하면서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제 기억 속에 남아 있는데요. 사실 이 이상화 선수와 고다이라 선수가 고등학교 때부터 국제 대회를 통해서 이제 10년 넘게 경쟁을 해왔다고 하고요. 그러면서 이제 우정을 쌓아왔는데 이제 월드컵 대회에서도 이 고다이라 나오 선수를 위해서 이상화 선수가 이 택시를 잡아줬던 그런 일화도 있고요. 또 일본 식품을 또 고다이라 나오가 이상화에게 선물로 줬던 일화, 이런 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. 그만큼 굉장히 치열했지만 이 빙판에서는 또 굉장히 친밀하면서도 이제 치열했던 그런 어떤 모습들 때문에 또 지난달에는 이 평창 기념재단으로부터 이 한일 우정상도 함께 이제 수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. 그만큼 이 둘의 우정이 더욱 더 지속되길 바라는 그런 시선도 많습니다. 5번 인터뷰를 직접 해보셨다고 했잖아요. 네. 정말 악감정이라고는 없던가요? 악감정은 네. 아까 고다이라 선수에 대해서 네, 정말로 이 고다이라 선수에 대해서 처음에는 사실 올림픽 전만 해도 고다이라 나오를 그 선수라고 표현했었습니다. 고다이라 나오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선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그 대회가 딱 끝나자마자 고다이라 나오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런 걸 보면은 이상화 선수가 정말 이 승부에 대한 것만큼은 참 냉철하다. 그러네요. 하지만 끝나고 나면은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게 풀리고 정말 원래 그랬던 어떤 우정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.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. 그렇죠. 멋진 네. 정신입니다. 이상화 선수가 근데 정말 우리에게 기쁨을 많이 안겨줬지만 스스로는 굉장히 부상이라는 아픔도 많았거든요. 그렇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부상과의 싸움이 또 이상화 선수를 또 이렇게 키워낸 그런 또 계기들이 많았는데요. 어렸을 때부터 하지정맥류가 있었고요. 또 소치 동계올림픽 후에는 이 평창 올림픽 준비 전까지 이 무릎에 물이 차서 이 병원 치료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. 또 수만 번 스케이팅을 하면서 온통 굳은 살로 가득했던 이 맨발도 또 이상화 선수의 상징이기도 했는데요. 그만큼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펼쳤고요. 스타트를 잘하기 위해서 또 남자 선수들과 훈련을 했고 이 역기 스쿼트를 170kg 그러니까 거의 남자 선수 못지않게 들었던 그런 어떤 기억들도 있거든요.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이 빙속 여제를 만드는 계기가 됐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하지만 이 별명이 더 어울려집니다. 네. 170kg. 여태 평생 들어온 걸 다 합치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네. 이상화 선수랑 개인적인 비하인드 스토리도 많이 들으셨을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. 네, 일단 이상화 선수가 정말 한번 뭐 하나 꽂히면 대단히 좋아하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. 뭐 가장 유명했던 건 네일 아트였죠. 한때는 전담했던 아티스트도 있었다고 하고요. 또 블록 장난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. 이 재미있었던 게 소치 올림픽 때 금메달 따고 나서 한 관계자한테 이 블록 장난감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상화 선수가 금메달보다 이게 더 좋다. 이런 말을 했던 적도 네, 있었고요. 금메달은 자주 땄으니까. 그랬겠죠. 네. 그 시리즈 이런 걸 굉장히 또 좋아했던 그런 선수였고요. 또 이제 좋아하는 또 그런 노래도 따로 있었습니다. 뭐 방탄소년단이나 엑소 이런 또 신나는 노래 굉장히 좋아하고 어쨌든 이 여타 20대가 경험하고 또 표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발산하고 이제 매력적인 그런 또 모습을 보여줬던 이상화 선수였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상화 선수가 은퇴 후에 어떤 계획을 구상하고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.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? 일단 본인은 예전에 인터뷰했을 때부터 이 현모양처가 되는 게 꿈이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거든요. 최근에 또 열애설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또 좀 이 말들도 좀 많았는데 어쨌든 뭐 현모양처뿐만 아니라 최근의 행보를 보면은 이 스포츠인 출신 엔터테이너 쪽으로 활동할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. 이 관련한 매니지먼트사와도 계약을 한 상태고요. 이제 앞으로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힐 것 같습니다. 네, 앞으로의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. 김지한의 잡스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
현재 프로야구 키움 대 한화 7대2로 한화가 앞서고 있고요. 삼성 두산 2대2, SK NC 4대2로 NC가 앞선 상황입니다. KT와 기아는 8회 말 2대1로 KT가 한 점 앞서고 있고 LG와 롯데는 경기가 종료됐습니다. 롯데가 4대0으로 승리했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내일은 조선의 누바 NBA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. 김종현의 스포츠.